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45. 어리버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상당히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중요한 구간에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사실 한번 올라가면 또 정신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보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 플러스 알트들도 따라 움직이는 상황,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머스타씨, 알트 시즌 인덱스 가지고 나름의 분석을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은 알트 시즌 인덱스가 여전히 작년 11월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한 리테스트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작년 11월보다는 높아요. 사실 이 차트보다 이걸 통해서 보면 11월 상황이거든요. 지금 11월 달에 요때가 트럼프 당선이잖아요. 당선되고 빵하고 올라와서 막 달릴 때 그때 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근.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아. 알트들 나름 비트코인이 역대급 일간 청산 기록을 세운 와중에 알트들 나름 버티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 40에서 45 정도만 잘 유지가 되면 간다. 갈 거야. 75를 향해서 알트 시즌 올 거야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진짜 어떻게 될라나 기대감을 안기고 있죠. 약간 기대감이 엄청 큰데 시세가 좀 약간 아쉬우니까 크게 엇갈리는, 이 전망과 분석이 정말 크게 엇갈리는 뭐 아니면 도 느낌까지 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름 그래도 하루 사이에 4%대 반등이 나와줬고 24시간 거래 볼륨이 32% 올랐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가가 또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거의 지금 역대급 바닥 수준인데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라크 데이비스, 이더 BTC 월간 차트를 보면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RSI가 과매도 상태다. 이더리움은 죽은 걸까? 아니면 메가 바운스가 곧 나오는 걸까? 이 분석가들도 예단하기가 되게 어렵죠. 차트만 바라봤을 때는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죽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주변 환경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립토 로버, 이더리움 주간 차트 보니까 매직 서포트 라인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명확하다. 지금 매직 서포트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매직 뿅 하고 급등, 요때는 물론 약세장이었으니까 뿅 하고 급등, 뿅 할 건데? 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단 저항을 딱 놓고 보니까 14,500달러. 이번 사이클에서 과연 이더리움이 10,000달러 시대를 잠시라도 열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애쉬 크립토는 트럼프 일가가 이더리움 지금 사재기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과 50만 달러 규모의 무브를 매수했다. 이더리움이 이제 크게 펌핑 나올 시간이다. 이게 진짜 의미가 있죠. 트럼프 일가가 민간 영역에선 이렇게 디파이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에릭 트럼프는 혁명을 하겠다라면서 이더리움을 자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으로 지금 할당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정책 스탠스로 엄청 백업을 해주면서 규제기관 책임자들을 싹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지금 박아놔 버렸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 상당히 기대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4분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 보유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00만 달러 규모였던 게 지금 4억 7,600만 달러 규모로 2,000%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블랙록 상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피델리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물 ETF 보유량이 지난해 4분기에 114% 증가했다라는 거. 기관들은 사고 개미들은 쫄아있고, 이럴 때는 사실 정답지는 없지만 위험자산 시장에서 정답지는 없죠. 내가 만드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이 어려운 건데, 정답지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큰 손들, 기관들, 고래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되돌아보면은 그게 조금 더 정답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오답지에 가까운 거는 나의 심리적인 상황이죠. 팔까?
손절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남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그게 오답지에 조금 더 가까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저 개인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은 심리 싸움이다라는 거, 이 골드만삭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살짝 좀 그래도 안도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코인데스크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임스 반 스트라트는 골드만삭스의 저런 상황을 나름 평가를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기업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은 은행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고객을 대표하는 물량일 수 있다. 다른 은행과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의 이번 해당 포지션은 순매수 포지션이 아니다. 이건 현금 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반영하는 전략이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잠재적 수익과 리스크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최근 ETF 옵션이 승인된 만큼 방향성 해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해지 수단으로서 어쨌든 뭐 해지가 됐든 뭐가 됐든 현물 ETF 지금 사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내부 상황은 뭐 아닌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관점의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되게 큰 이슈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벌어질 수가 있어서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뜨겁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 빠르면 2월 13일에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흥미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종 승인이 아니고 1차 승인, 이 19B4 1차 승인,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2차 승인이 돼야 되잖아요. S1까지 승인이 돼야 되는 건데 19B4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라이트코인과 솔라나는 지금 19B4는 승인이 됐고 XRP, SEC가 일반적으로 19B4 승인하는데 대략 보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레이스케일이 1월 30일에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2월 13일 전후 시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1차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이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만약에 1차 승인이 된다라면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빌 모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SEC가 그레이스케일 XRP 현물 ETF를 승인한다라면 이건 XRP 기관 채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XRP 가격 변동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 사람 단타 많이 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1차 승인이 나면 사실 이제 2차 승인까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 전환을 승인 안 할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승인 안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시켜버린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월가에서 장아리를 잡고 전체 ETF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결정타였잖아요. 그 중심에 정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그레이스케일이었고 GBTC, 비트코인 신탁이 현물 ETF로 승인이 됐고 이더리움 신탁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승인이 됐는데 XRP 신탁이 XRP 현물 ETF로 전환이 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뭔가 1차 승인이 되지 않을까, 19B4 승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런 거를 기대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되게 시대적인 변화가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 지금 출범 이후에 관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거시경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어질어질한 부분도 있는데 적어도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섹시한 정말 그 역사 자체의 전환기적인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C가 어쩌면 XRP 현물 ETF 19B4를 2월 30일에 승인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코인텔레그래프가 굉장히 암호화폐 미디어에 있어서는 건전한 축에 들어가는 곳인데,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괜히 또 기분이가 벌렁벌렁벌렁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XRP 8시간 차트를 통해서 노란색 수평 라인 지지, 다시 말해서 2.3달러만 지지를 받으면 이 다른 건 다 그냥 시장 노이즈야, 헛소리야, 안 들어도 돼. 2.3달러 이상에서 마감이 되면 약간 약세 정서인데 2.6달러 이상 마감되면 강세, 2.85달러 이상 마감되면 슈퍼 강세, 3.11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면 새로운 올타임 하이 랠리. 조정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뭐 싶은 그런 느낌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에그라 크립토 아저씨가 나이키 패턴 Just Do It, 나이키 패턴을 통해서 10달러 가능성, 13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 물론 시기는 당장은 아니고 뭐 2026년, 7년, 8년, 9년, 1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1, 2년 안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리플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시세 급등의 규모가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상황이 주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죠. 바이낸스 사건, 레즐렉스 사건, 이런 SEC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사건, 암호화폐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들이 소송 연기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타자는 리플 아니면 코인베이스? 이런 생각을 또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커뮤니티에서는 SEC는 암호화폐 단속 조치를 보류하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리플 소송이 철회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지금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제기관 정리가 싹 다 잘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SEC 위원장 폴 애킨슨, CFTC 위원장 브라이언 퀸텐즈, OCC 위원장, 그러니까 통화청장, 통화감독청장 조나단 굴드. 와, 너무 예쁜 그림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규제 3두 마차가 될 건데 재무장관부터 저 꼭대기엔 지금 트럼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재무장관이 있고, 재무장관부터 주요 규제기관 이런 수장들까지 모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인물로 깔려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일가는 암호화폐 디파이 혁명을 일구겠다라면서 알트코인들 매집하고 있고, 알트 매집 종목을 또 다양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짚어봤던 매크로 스트래티지, 거시경제 환경을 반영을 하면서 기존 금융기관들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엄청난 지금 전략 발표 로드맵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완전히 약간 미쳐있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규제 기관들의 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지명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한 4월에서 5월쯤이면 자리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번 사이클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굉장히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모든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약세 감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사이클과 비교해봐라. 이제 트리거가 당겨질 때가 됐다. 항상 이럴 때 되면 사람들이 이번에 알트 시즌 없어, 그때 알트 시즌, 이번에 알트 시즌 없어, 그때 알트 시즌, 이번에 알트 시즌 없어, 그때 이제 알트 시즌 나올 거야.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 트리거가 곧 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알트 시총 대 BTC 페어 월간 차트입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